single morning. 금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장 열리고 나면 이제 긴 연휴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또 떠올리는 표현이 바로 할리데이 리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 거래일 날 앞으로 이제 또 어떤 불확실성이 출현할지 모르니까 급할 것 없다. 일단 주식을 팔고 현금 확보하고 휴일 맞이하자. 바로 이런 테마인데요. 오늘 일단 뭐 살짝 조심을 해서 나쁠 건 없는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월가에서도 지금 뭐 사실은 FOMC 하루 지나고 나서 좀 뒤늦은 반응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대한 뒤끝 장렬이라고 저는 표현해 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겠습니다. 어제 FOMC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일시적이었습니다. 연준 의장은 현재 인플레이션 저하 증상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금리 인하를 얻어내려는 수작은 나에게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오늘도 미국 증시를 이틀째 끌어내렸다고 표현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거리두기 이게 이틀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월가에서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만큼이나 이거를 가져다줄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됐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 키즈 중에 한 명의 스티븐 무어였는데 이분이 또 갑작스럽게 낙마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 이사 지명자에서 제외를 해서 상원 청문회까지도 가지 못하고 낙마를 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해서 트럼프가 이를 수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차별적 발언 논란. 이걸 들으면 이제 역시 트럼프 키즈답구나 하실 분들 계시는데 이분은 오히려 반대로 너무 또 보수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이를테면 여학생이 타이트한 치마를 입고 컬리지 파티에 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타이트한 걸 입으면 안 위험하고 뭐 바지를 입으면 뭐 덜 위험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또 보수적이고 막 그 남존 여비식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됐다 그러네요. 참 극과 극은 통한다는 건지. 어쨌든 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지인데요. 세계 3대 중앙은행 중에 하나죠. 영란은행이 성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기준금리는 0.75%로 동결했다. 근데 이 수치만 보면은요. 성장 전망 1.5%에 기준금리가 0.75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6. 그런데 기준금리가 그 정도면 솔직히 좀 이거에 비하면 높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만한 어떤 운신의 폭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않나 생각하게 되고요. 어쨌든 브렉시트가 연기되면서 성장 전망은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면 브렉시트가 과연 영국 경제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혹은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는 게 낫고 불확실성이 제일 나쁜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이제는 영국 경제가 다시 그야말로 바닥을 찍고 나이키 커브를 그릴 때를 대비해서 출구 전략,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소 매파적인 듯 하지만 그래도 영란은행이 옛날에 소로스한테 공격당했던 적도 있고 좀 양적 완화나 통화 완화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경기 판단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해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밤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미국에서 대형 재료가 하나 나오죠. 바로 고용 지표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어제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일시적 매파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밤에 고용 지표가 또 너무 좋게 나오면은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각이 또 꺾이면서 또 한 번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겠는데요. 4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는 18만 5천 건, 그다음에 실업률은 3.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NN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미국 전체 국민의 5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트럼프가 다른 건 몰라도 경제만큼은 굿잡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 CNN 다운 또 분석이 지금 이렇게 모든 이가 환호성을 지를 때가 경기 둔화를 대비해야 될 때다. 고용이
보시다시피 이제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까지 지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 작년 매월 비농업 고용 그 증가 평균치가 22만 5천 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앞에가 일자로 바뀌면서 고용 증가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고용 경기로만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이제 꺾이는 시기를 맞이한다. 뭐 이렇게 또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네요. 어쨌든 외신이든 월가든 어떻게든지 연준 압박해가지고 금리나 얻어내려는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한테도 교집합으로 통할 만한 한국 증시의 외국인들도 참고할 만한 올해 기대되는 중장기 테마를 보겠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에서는 일단은 사이버 보안 그리고 테러 관련 업종을 보자. 앵걸 소사이티라는 표현을 썼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난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화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어떤 에너지가 충돌과 어떤 폭발과 테러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건데요. 요즘에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위대 용품하고 시위 진압 용품. 어떻게 보면 좀 창과 방패의 느낌인데 그런 게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클린 에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인데 이게 이제 미국만 화석 연료를 계속 트럼프의 어떤 의지대로 선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은 더더욱 그렇고요. 글로벌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5G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올해 내내는 계속해서 온고잉할 테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G까지는 너무 과하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 5G의 혜택을 본 분들은 여기에 또 열광하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긴 연휴에 돌입하기 전에 과연 오늘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지 전문가들의 생생한 시각 들어보는 월가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